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이제 2024년도 1회 마지막 과목이 되겠는데요. 정보시스템 구축관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IDS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인데,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상 탐지가 기법, 아노말리 디텍션은 시그니처 베이스나 날리지 베이스라고 불리며, 이미 발견되고 정립된 공격 패턴을 입력해 두었다가 탐지 및 차단한다.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뒤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HIDS는 운영 체제에 설정된 사용자의 계정에 따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접근을 시도하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NIDS는요, 네트워크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디텍션 시스템으로 대표적으로 SNORT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외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위치하는 네트워크인 DMZ에는 IDS가 설치될 수 있다. 이런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걸 고르라고 하는데, 우선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노말리 디텍션이다. 얘는 평균 시스템의 상태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나 자원 사용이 감지되면 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아노말리 디텍션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용 탐지 기법은 시그니처 베이스나 날리지 베이스로 불리며 미리 입력해둔 공격 패턴이 감지되면 알려준다. 그래서 시그니처 베이스, 이건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HID, 호스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디텍션은 운영체제에 설정된 사용자 계정에 따라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NIDS는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이니까 대표적으로 SNOR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DMZ는 외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위치하는 네트워크로 IDS가 설치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날리지 베이스, 시그니처 베이스다 이상이 아니라 오용 탐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1번이 지금 잘못되고 있죠. 그래서 오용 탐지는 시그니처 베이스나 날리지 베이스로 불리며 미리 입력해둔 공격 패턴이 감지되면 알려주는 이러한 얘기니까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보죠.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각 시스템 간 공유 디스크를 중심으로 클러스팅으로 엮어서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한대요. 조직, 기업 기관의 업무 서버 안정성을 높이기에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며 두 개의 서버를 연결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현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얘는 뭐냐라고 하는데 고가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스템의 공유 시스템을 중심으로 클러스팅으로 엮어서 다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연결하는 솔루션이에요. 기업과 조직 간의 업무 서버의 안정성을 증대하며 두 개의 서버를 연결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한 개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서버가 그 서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니까 시스템의 장애를 금방 복구할 수 있는 이러한 고가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있고요. 점대점 연결, 포인트 포인트는 어때요? 클라이언트들이 1대1로 연결됐다는 거죠. 또 물론 서버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스낵스탯은 독일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성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것이고, 루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해서 허용되지 않은 기능을 사용하거나 불법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루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가용성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기기를 키오스크에 갖다 대면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에요. 10m 이내 근접거리에서 기가급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징을 얘기하는 건데요. 10m 이내 거리에서 3.5GBps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 정답은 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BCN에 대한 이야기에는 어때요? 브로드 컨버리전스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데 개별적인 망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해서 음성, 데이터, 유선, 무선, 통신, 방송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린 내비는 소형 선박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 KT에서 만든 GPS 기반의 어떤 식별 장치를 이야기하는 이걸 마린 내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셀룰러 차량 사물 통신은 우리가 C-V2X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차량 대 차량, 그다음에 차량 대 보행자, 차량 대 인프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로 3GPP에서 제정한 기술 표준 중에 하나다. 앞으로 이제 많이 유망하게 될 이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섹션 하이제킹을 탐지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섹션 하이제킹이라는 건 뭐예요? 가로채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섹션 하이제킹을 탐지하는 기법에는 비동기화 상태 탐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ACK 스톤 탐지가 있고 패킷 유실과 재정동 증가 탐지, 예상치 못한 접속에 리셋 탐지가 있다.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라 얘는 어때요? 여기 FTP, SYN, 세그먼트 탐지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스파이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스파이럴 모델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개발 수서는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개발 평가. 그래서 여기가 계획 및 정의, 여기가 위험 분석, 여기가 개발, 여기가 평가. 이 단계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계획, 설계, 개발, 평가, 개발 주기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획, 위험 분석, 개발, 평가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하고요. 부담이 큰 시스템 개발,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뭐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라 그냥 부지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한 번만 된다라는 거. 먼저 번도 똑같은 답이 나왔던 이러한 문제입니다. 86번 뭐죠?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는 어떤 거죠? 얘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일반 PC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한다. 다양한 소스를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드비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건, 그다음에 포스퀘어, 그다음에 맵리스터 이런 얘기들에 대한 설명인데 맵리스터만 한번 같이 보죠. 메모리와 레지스터의 합성어죠. 전류의 방향과 양 등 기존의 경험을 모두 기억하는 특별한 소자예요.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때도 직전에 통과한 전류 방향과 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면 기존의 상태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이 맵리스터 잘 기억해 두세요라고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라 1번 하드비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의 움직임을 탐지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몰래 빼가는 거, 키로고 어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신을 복제해서 그 하드나 이런 메모리를 꽉 채워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증식을 갖고 있고요. 롤백은 되돌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되돌림. 좀비라고 하는 것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조종하도록 만든 이 디도스 공격이 시작이 되면 좀비 PC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막 공격하게 되는 이걸 얘기할 때 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은 키 로고 어택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8번 보죠. 코코모 프로젝트, 이 코코모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코코모의 시퀀셜은 없으니까 시퀀셜이다 라고 하는 거. 오리기는 뭐 소형이고 세미 디텍트는 중형이고 임베디드가 대형이다. 이건 뭐 우리 여러 번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퀀셜이라는 코코모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답은 4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보의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자, 이 87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 DAC, RBAC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권한 부여가 시스템이고 데이터 소유자고 중앙관리자다. 그런데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죠. 우선 MAC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접근이에요. Mandatory Access Control이다. 권한 할당을 정책과 규칙에 따라 강제로 하는 접근 제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의 주체는 사용자와 객체, 자원에 대한 레이블에 할당되며 보안 정책에 따라 레이블 간의 비교를 통해 접근 권한을 결정할 때 MA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DAC는 임의적인 접근 제어예요. 권한 할당을 정책과 규칙에 따라 강제하는 접근 제어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사용자와 자원에 대한 레이블이 할당되고요. 보안 정책에 따라 레이블의 비교를 통해 접근 권한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DAC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RBAC다라는 것은 룰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규칙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역할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제거하는 접근 제어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룰이 필요해요. 룰을 정의하고 각 역할에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따라 권한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역할을 가질 수 있고요. 사용자가 속한 역할에 따라 접근 권한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때요? MAC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을 정해두면 시스템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뭐래요? 강제 접근 통제이다. 여기서 얘는 어때요? 강제적으로 하는 보안 등급이 되고 고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중앙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얘는 어때요? MAC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 보안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죠. 휘발성은 날아가는 건데 뭐 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램에서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휘발성인데 기밀성, confidentiality다라고 해서 시스템 내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쓰게 된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가용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가된 사용자는. 그래서 CAI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답은 휘발성이다 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1번 보죠. CBD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Component Based Development다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문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분석 단계에는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와야 돼요. 요구사항 정의서 나오는데 CBD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표준 산출물 분석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요구사항 정의서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우선 컴포넌트 기반에 의한 방법론인데요.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CBD 방법론의 개발을 보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요구사항 단계에서 요구사항 기술서, 용어사전, 개념 모델, 유즈 케이스 모델이 나와야 되고요. 분석 및 설계에서 요구사항 정의서, 객체 모델, UI 설계서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현 단계에서는 개발 표준 정의서나 프레텀 종속 코드, 테스트 단계에서는 테스트 보고서, 테스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여기서는 요구사항 정의서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 브레인 팀이 제작해서 공개한 기계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텐스플로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텐스플로우를 얘기해요. 타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인 아파치 하둡 기반의 분산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로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원세그라고 하는데 일본 디지털 휴대 이동 방송용 서비스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는 6MHz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거고 포스큐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할 때 자신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이런 SNS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얘는 답이 뭐예요? 텐스플로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기계학습, 즉 텐스플로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시큐어 코딩에서 입력 데이터의 보안 약점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자, 1번에 보니까 SQL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의 입력값이 쿼리에 삽입된다. 이건 SQL 인젝션에 대한 이야기죠. 크로스 스크립트 사이트는 SSS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XS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하고 운영체제 명령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 파라미터 입력값이 적절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되어 공격자가 운영체제 명령을 조작한다. 자원 삽입이다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내부 입력값을 통해 시스템 내에 사용이 불가능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입력하므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원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입출력 경로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의 자원의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안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라 이 4번이 지금 설명이 조금 이상한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SQL 인젝션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SQL 인젝션은 웹 응용 프로그램에 SQL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DB 서버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를 하고 관리자의 인증을 우회하는 이런 보안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SXS를 얘기하는데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해가지고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거고요. 운영체제 명령 삽입은 외부 입력값을 통해 시스템 명령어의 실행을 유도함으로써 권한을 탈취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보안의 약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자원 삽입은 입출력 경로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답은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10,000라인의 코드를 개발했을 때
월별 맨먼스를 구하는 생산성 측정을 위한 계산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에 걸쳐서 두 사람이 어때요? 10,000라인의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생산성을 구하는 공식은 원시 코드 라인수 플러스 노력이고, 노력은 개발 기간과 투입 인원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어때요? 2번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5번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주요 활동 중 기존 소프트웨어를 다른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는데, 자, 우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존 소프트웨어 명세를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동작을 이해해서 제공할 대상을 선정하는 활동, 이걸 분석이라고 해요. 재구성은 상대적으로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 하나의 표현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걸 재구성이라고 하죠. 자, 우선 이 역공학이다.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활동, 이것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다른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4번의 이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죠.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품, 즉 모듈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재사용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는 거죠. 얘는 합성 중심이죠.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부품, 모듈로 만들어서 끼워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블록 구성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성 중심은 추상화 형태로 쓰여진 명세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패턴 구성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전자칩과 같은 것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합성 중심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의 합성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7번 보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상 광채널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 전송과 장거리 연결 및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한대요.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상의 동일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장 장치나 백업 장치를 단일화시켰대요. 자, 한번 살펴보죠. 우선 먼저 MBR이다. 얘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잠시 기억되는 이러한 레지스터죠. NAC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니까 네트워크에 접속된 내부 PC, MAC를 주소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일관된 보안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그다음에 NIC는 랜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그러니까 랜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로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형태를 가진 카드, 이걸 NIC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SAN에 대한 이야기죠. 스토레이지 에리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의 SAN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크래커가 침입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얘는 트립 와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립 와이어. 트레이스라고 하는 건 추적하는 거죠. 자, 보죠. 무결성 검사 도구. 무결성 검사 도구는 시스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한 정보의 무결성을 점검하는 도구죠. 이를 통해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무단 변경이나 침입을 탐지하는 거죠. 대표적인 무결성 검사 도구로는 트립와이어가 있죠. 그 다음에 AID 있고 샤마인 있고 클레모와 슬립와이어, FC 체크 등이 있다라고 하는 F체크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트립와이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일 무결성 검사 도구예요. 빨간 표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모니터링 에이전트와 중앙 로그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설치 과정에서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정책 파일을 설정해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이걸 우리가 트립와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AIDE를 보죠. 자, AID는 오픈 소스 기반의 무결성 검사 도구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시스템 파일, 디렉토리, 권한 등을 모니터링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후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무단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샤마인은 강력한 파일 무결성 검사 및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샤마인도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파일, 디렉토리, 레지스터리, 프로세스 등 다양한 객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중앙 집중식 관리 기능을 제공해서 여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샤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F체크라고 하는 것은 트립와이어와 유사한 무결성 검사 도구인데요. 얘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무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이런 검사 도구입니다. 최초 실행 시 시스템 파일, 디렉토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비교하고 변경사항을 탐지하는 그리고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냄으로써 무단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것을 F체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래커가 침입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온다. 이걸 뭐라 그래요? 트립 와이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트립 와이어. 이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99번 보죠. 실무적으로 검증된 개발 보안 방법론 중에 하나로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 생명 주기 개발 방법론은 세븐 터치 포인트스를 얘기하는 지금 예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세븐 터치 포인트스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증된 개발 보안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개발 보안 생명주기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7가지 방법론인데 코드를 검토한다, 아키텍처를 검토한다, 침투 테스트를 한다, 위험 기반 보안 테스트를 한다, 악용 사례, 보안 요구, 보안 운영까지 이 7가지를 가지고 개발 보안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ASP다라고 하는 것은 시큐어 소프트웨어사에서 개발한 개발 방법론으로 생명주기 초기 단계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CWE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결함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각 결함의 종류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이에요. 그걸 CWE다. PIMS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를 위한 관리체계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의 표준에 맞게 시행되는지 정부가 확인해주는 인증제도를 퍼스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PIMS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븐 터치 포인트다, 포인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생명주기 방법론을 얘기하는 세븐 터치 포인트스다라고 하는 얘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서에 대한 개선 및 능력 측정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스파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SPICE를 얘기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서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처리 개선 및 능력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ISO IC 15504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SPICE 약자로 얘기합니다. 얘는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개발기관이 스스로 평가해요. 기관에서 지정한 요구 조건의 만족 여부를 개발 조직이 스스로 평가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수탁기관의 프로세스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세스로서는 고객 공급자 프로세스가 있고 공학 프로세스가 있어요. 고객 공급자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고객에 전달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운영 및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공학적 프로세스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명세화, 구현, 유지 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공학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스파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을 우리는 SPICE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